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이걸 한국의 근대사를 총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빨리 연락해가지고 100만 명 들어오게, 100만 명 들어오도록 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 책을 2만 권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충훈 박사님이 책을 읽어서 리포트 해놓은 것만 13,000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것, 또 김학성 교수님 거 다 합하면 2만 권입니다. 2만 권. 2만 권 책 읽은 거, 2만 권 읽어도 여러분 몰라. 모르니까 이걸 요약을 해야 알지요. 그래서 내가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국 근대사를, 나는 뭐 전문 교수도 아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한국 근대사를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한 것은 제가 최초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빨리빨리 연락하시라고. 연락해서 100만 명 들어와야 됩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안 들어오면요, 방송 꺼버려요. 내가 방송 꺼버려요. 가르쳐줄 가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그 이념 구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3.1 독립운동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3.1 독립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이걸 그동안의 좌파와 저 평양식 역사관이 완전히 거짓말 사기를 쳤어요. 뭐 심지어 뭐 남학생이 뭐 열차에서 일본 남학생이 일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 당겨 가지고 그래서 뭐 일어났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정확한 것은, 이것은 이미 제가 증명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을 가셨죠. 가서 아이비리그,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석사, 브리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때 브리턴에 이제 있는 총장인 우드로 윌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결국 굉장히 그 패밀리 가족이 됐는데,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하는 거야. 이 자식들, 미국 저 대통령들 욕 잘해요. 내 욕이 못 따라가요. 이 저 트루만 대통령 같은 사람요, 욕 잘합니다. 이 개새끼란 말이 최초로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6.25 일어나는 걸 보고 이 개새끼들 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드로 윌슨이 1, 2차 세계대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 자식들 말이야,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영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큰 나라들. 이 자식들이 말이야 조용히 살지 말이야. 이것들이 맨날 시끄럽게 해. 왜냐하면 항상 독일하고 불란서, 영국이 인구가 많거든. 나머지 나라는 거의 2천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잡아먹어, 옆에 나라를. 그래서 1, 2차 세계전이 일어나니까 이걸 두고 분노하여 우드로 윌슨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걸 중얼중얼하는 걸 듣고 이승만이가 됐다, 이걸 우리가 써먹어야겠다 해서 한국에 있는 어디입니다, 한성, 그 다음에 연해주, 만주, 상해, 동경으로 연락을 했어요. 이승만은 모든 독립운동 단체에 임원으로 다 걸어져 있어요. 총무 아니면 서기 아니면 뭐 다 걸려 있었어요. 연락해서 우드로 윌슨이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를 외치려고 하니까, 그때 일어나라, 우리가 먼저 써먹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그게 3.1 독립운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내가 주장을 했더니 조선일보 기자가, 여자 기자가 찾아와서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최초로 목사님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데 증명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했더니 조선일보가 전면으로 기사를 써줬어요. 3.1 독립운동에 대한 진실한 사건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그 방송실 한번 찾아보세요. 조선일보 기자가 쓴 거, 3.1 독립운동에 대한. 그래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약 한 7,300명이 일본 헌병한테 죽었죠. 죽으니까 한국에 있는 애국운동자들, 독립운동가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저 소련으로, 그 다음에 만주로, 상해로, 동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독립운동이 한 명도 없어요. 지도자들이 다 뭐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뭐 전체가 다 도망갔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승만까지도 다 외국으로 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45년도에 도망을 갔을 때, 그리고 2년 전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레닌 스탈린이가 성공했죠. 거기에 참여한 우리 조선인 고려인들이 일개 분과가 거기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1917년 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니까 이 조선인들, 다시 말해서 고려인들을 일개 분과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지지를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주의로 만들어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김맘견이가 상해에 침투해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좌파가 된 것입니다. 이동희, 김규식, 여운형, 또 박헌영, 조수왕 전체를 다 잡아제꼈는데 김구 하나만 안 넘어갔어요. 김구. 이게 전부 이게 이제 다 좌빨이 됐는데, 공산주의가 됐는데, 김구는 왜 안 넘어갔느냐? 사상과 이념, 철학이 있어서 안 넘어간 게 아니라 돈을 하와이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서 김구 하나가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갔는데, 이 김맘견이가 특별히 박헌영을 3개월 동안 방에다 가둬놓고 이 공산주의 교육을 해서 1926년도에 한국에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조선공산당을 최초로 창당했습니다. 26년도입니다. 24년도인가? 뭐가요? 25년도요. 25년도에. 네, 25년. 조선공산당을 창당해가지고 25년. 잡혀가지고 깜빵에 이제 갔는데 일본 헌병한테 잡혀서, 그리고 이제 이 박헌영이 이것은 쇼를 잘해가지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대원들로 풀려났다가 1938년도에 다시 2차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다가 다시 체포가 돼서 다 대원들은 깜빵에 가고, 그 박헌영 혼자서 도망을 가서 변장을 해서 광주 벽돌 공장에 숨어서 45년 8월 15일 원자탄 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광주에서 이 박헌영 혼자서 여기서 가면을 쓰고 공산당 조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가 빨갱이가 많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요약을 잘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책 2만 권 읽음보다 나으니까 빨리 들어와요. 어서. 아직도 3,500명밖에 안 들어왔어. 빨리 연락하라니까 이거 여러분. 책 2만 권요. 오늘 2시간 방송 들으면 2만 권 책 읽는 효과 일어나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니까 그때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거의 90%가 좌파입니다. 왜냐하면 볼셰비키 혁명의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세뇌했냐면, 바로 미국이 시킨 대로 3.1 독립운동 했지만 미국은 안 도와주지 않느냐. 맞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죠. 이승만 니들한테 말이야 일만 시켜먹고 말이야 이승만 시킨 대로 해가지고 사람만 13,000명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도와줘서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바이러스가 붙은 거야. 꿈에도 소원이 우리는 독립인데 이 독립을 미국은 안 도와주고 소련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볼셰비키 혁명 세력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해방 직전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90%가 춘원 이광수까지도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처음에는 안 넘어가다가 버티다가 우리가 해방되기 한 2년 3년 전까지는요 버티다가 그럼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거의 90%가 다 우리가 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이념사가, 나는 이 사건을 김중권 목사님한테 2년을 다니며 배워가지고 잘 알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이념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에 전부 우리는 다 빨갱이가 돼버린 거야. 다 지식인들은 다 빨갱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45년 8월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돌아왔는데 이게 거의 다 90%가 좌파란 말이에요. 그 지역별로 돌아왔죠. 중국에서 돌아오고 만주에서 돌아오고 또 소련에서 돌아오고 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게 유일하게 박헌영 혼자서 국내에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주도권을 잡은 거야. 그 외국에서 돌아온 독립운동 사람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박헌영이가 소련한테로 연락을 해서 박헌영이가 남노당 전체를 합해서 귀국하여 독립에서 돌아온 모든 단체장들을 다 규합해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박헌영이가 총수가 됐고, 북한은 이제 북노당이니까 김일성이가 전체를 다 틀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모태동 밑에서 아주 우리 조선인 중에서 뛰어난 전략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시백이 있었는데, 이 성시백이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나도 조국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때의 주울레가, 모태동 밑에 주울레가 친서를 써줬어요. 김일성한테. 이 친서를 들고 김일성을 찾아가라. 그게 뭐냐면, 여기 조선인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김일성 장군에게 보내줄 테니 이 사람을 이용하여 남북한 전체를 다 공산주의를 만들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을 거쳐 들어왔다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친서를 내놓으니까 김일성이가 이게 기가 막힌 사람이 왔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 임무부여를 하기를, 북한은 이미 내가 다 잡았으니 남한에 내려가서 남조선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이 투 채널로, 하나는 박헌영, 하나는 성시백, 이 투 채널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는 거야, 이 김일성이가. 그 내려와가지고 성시백이가 간첩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다 틀어지었어요. 첫째, 돈을 틀어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때에 북한은 일제시대 쓰는 돈을 화폐개혁을 해서 일제시대 쓰는 돈이 다 휴지가 됐어요. 그 돈을 차로 다 싣고 내려왔어. 남한은 아직도 일본시대 돈 그대로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을 다 장악했죠, 성시백이가. 그 다음에 을지로 이가에는 정판사, 돈 찍는 기계, 그때 일본식 돈 그대로 찍으니까 이거 다 장악을 했고, 두 번째는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성시백이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똑같은 글자 한자로 똑같이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진짜 조선일보인지 성시백이가 찍어낸 조선일보 모르는 거야. 왜? 뭐 그때는 법도 없고 뭐 그냥 뭐 엉망진창이니까. 이러니까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언론들이 다 주소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조직했습니다. 김학수? 네, 김학수. 그 다음에는 뭐냐, 군대를 다 했어요. 군대 뭐냐면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국방부 장관 신성모, 이 사람들을 성시백이가 다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안에 있는 좌파 지도자 김구, 그 다음에 여훈영, 김규식, 그 다음에 조수왕, 이 사람들을 전부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김일성하고 미팅을 시켰어요, 다들. 네. 이게 전부 성시백이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을 한번 만나고 오면 전부 다 이게 해가닥 돌아가지고 해가닥 돌아가지고 이게 성시백이가 다 해낸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6.25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박헌영 통하여 남노당을 통해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했고, 성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채널을 통해서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48년, 49년 6월 30일 날 주한미군 철수까지 성공을 시켜놓고 6.25를 일으켰으니 6.25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겨, 그거를. 그리고 45년부터 48년까지 이천 교수님의 전공 과목인 인민위원회, 마을을 전부 다 인민위원회로 조직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걸 어떻게 해. 이길 수가. 한국에요, 이승만 하나 빼고는 다 넘어갔다고 봐야 돼, 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13%밖에 안 돼. 이렇게 놓고 이제 박헌영 이놈이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8월 15일이 해방됐잖아요. 해방되니까 광주 벽돌공장에서 수염을 딱 떼고 내가 박헌영이야.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놀라가지고
아니 박근혜 선생입니까? 그렇다. 자 같이 올라가자 해서 9월 6일 날 진명여고 강당에 올라와서 남북한 합해서 해방 후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그 맞아요. 사실 조선인민공화국. 지금 북한은 두 자가 더 붙여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그때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9월 6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최초로 세워진 나라죠. 그래 놓고 이 박헌영 이놈이 뭐라고 선동했냐면 거짓말에 사기쳤죠. 저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연락이 왔고 또 김구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상에서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대자보, 방송실 혹시 대자보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야 틀림없이. 8월 15일 되면 옛날 같으면 KBS에서 해방 전후에 대해서 방송할 때 그 대자보 나오더라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의 면단위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박헌영한테 다 속아가지고 그 이승만이 시켜서 한 줄 알고 그래서 박헌영의 인민위원회에 조직된 사람이 전 국민의 78%에서 78%. 78%입니다. 78%.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하니까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까지 제키려고 탁 가서 큰절을 하고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실까봐 내가 나라를 먼저 세웠어요. 무슨 날 세웠냐?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턱이 떨려. 누가 이런 날을 세우라 그랬어? 그랬더니 박헌영이 어깨를 깜짝 놀라면서 야 틀려놨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대통령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온 줄 알아? 응? 다 걷어치우고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하는 건국족성중앙대에 참여해. 지금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성수 뭐 송진우 다 참여하는데 박헌영 이놈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그때부터 박헌영이가 이승만을 죽이려고 계속 5번 이승만을 죽이려고 화신백화점이 싹 차고 도는데 폭탄이 팡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과정 중에 45년부터 48년까지 권총을 머리에 두고 잠잘 때 권총을 머리에 두고 잤다는 거예요. 왜? 그 남노당한테 안 죽으려고. 이런 사태인데 그런데 영락교회 당회장님인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오제도 검사 같은 필요한 오제도 검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이제 이승만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시킨 겁니다. 이승만 박사님, 이 남노당 이놈을 잡으려면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자르면 안 되고 머리를 쳐야 됩니다. 네.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박헌영을 어떻게 잡습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오제도가 박헌영을 미행해서 정판사 사건을 잡아내고 그걸 근거하여 북한으로 쫓았습니다. 북한으로 박헌영을 일단 쫓았습니다. 쫓았고 성시백은 6.25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잡혀가지고 처형됩니다. 처형당했죠. 네, 처형당했습니다. 이래서 두 거두인 박헌영은 북한으로 쫓아버리고 성시백은 처형이 됐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남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그 전에서 일어난 사건, 대구 폭동이라든지 뭐 대구 폭동 때문에 일어난 뭐 영천 폭동, 상주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제주 4.3 폭동, 이 모든 폭동, 심지어 광주 사태까지, 예? 그리고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는데